알려주마. 예. 틈새에서 빠르게 주중에 여론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대부분 뭐 주말 주초에 하는데 저희만 주중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조사하고 항상 다릅니다. 자, 오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짚고 갈까요? 네. 어떻게 됐습니까, 여론? 예, 대통령 반등했습니다. 지난 3주간에 내렸는데요. 62.6%로 반등을 했고요. 1.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부정평가라는 1%포인트 하락해서 33.6%를 기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수치는, 네. 일단 상승, 내림세를 멈추고 반등했다. 이 정도로 이제 받아들이고. 네, 일간으로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궁금하지 않고요. 네. 맨날 해봐야 의미가 없더라고. 어쨌든 큰 틀에서는 네. 내림세가 멈추고 반등세가 되었다. 이 정도로 제가 알겠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제가 이제 오시면 꼭 물어보려고 했던 거는 최근에 이제 20, 30대가 이탈했다. 20, 30대가 등 돌렸다. 네. 총선 때 보자 또는 뭐 그 평창 유감 이런 검색어가 등장하고 하면서 봐라 20대가 완전히 등 돌렸지 않느냐라고 하는 증거 혹은 징후로서 계속 거론되고 보도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20대 30대가 이탈했다고 하는 프레임은 비트코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단일팀을 거쳐가지고 네. 보수 매체들이 밀고 있는 프레임이에요. 밀고 있는 프레임이고 네. 굉장히 많이 유포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러면 여론조사 전문 기관에 계시니까 전문가로서 쭉 추이를 보실 거 아닙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말해서 20대 지금 평균 지지율 어떻게 됩니까? 최근에. 이번 주는 어떻습니까? 70.7%입니다. 네. 어디 이탈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 30대는요? 30대도 지금 30대는 30대도 70.6%이고 40대도 74.3%로 40대 이하 핵심 지지층이라고 일컬어지죠. 모두 70%대를 바로 회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 이슈, 단일팀 이슈 있을 때 출렁인 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특징이긴 한데 이게 탄력적으로 회복하는데. 네네. 70%대로 다 회복됐군요. 왜냐하면 20대가 좀 남북 관계 그리고 안보 문제에 있어서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상대적인 보수성이고 그리고 사실 20대가 현 정부로부터 이탈한다 할지라도 야권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그들의 어떤 지향성이라든지 괴리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20대가 민감합니다. 이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금방을 회복을 한 거죠. 사실상 60%대로 지난주 떨어졌는데 50%대 가는 거는 거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70%대 회복했는데 거꾸로 기정사실화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네, 왜냐하면 지난주에 저도 기자분들의 무수히 많이 전화를 받았는데 거의 반 이상이 20대, 30대 얘기였어요. 이탈했냐. 네, 왜냐하면 왜 이탈했느냐. 이 프레임이 굉장히 보수가 원하는 프레임이거든요. 이탈해라 하거든요. 이탈했다가 아니라 사실은. 예, 그래서 신문이라든지 포털뉴스에 많은 정치 관계 어떤 분석 기사에서 20, 30대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탈은 기정사실화한 다음에 왜 이탈했냐를 분석하는. 네. 그거는 연불이거든요, 일종의. 네, 이탈하길 바라는. 영원하는 연불 기사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걸. 예, 그런 프레이밍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수치는 그렇지 않다. 네.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하도 기사들이 말을 쏟아내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그런 거 여쭤봤더니 실제 수치는 그냥 70%대로. 네, 그렇습니다. 예전처럼 돌아왔다. 이걸 말씀드리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 좀 그만 좀 뿌리라는 겁니다. 뭐 제가 그렇게 말한다고 더 이상 안 뿌리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네네. 정당 어떻습니까? 정당. 예, 정당 지지도 짧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짧게 민주당이 48.5%로 다시 상승을 했고요. 한국당이 지난주에 19대 대선 이후 처음으로 20%대를 넘어섰는데요. 소폭 하락했습니다. 19.7%이고요. 바른정당이 5.8%, 정의당이 5.5%, 국민의당이 4.7%입니다. 전당대회 관련해서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요. 29일 월요일에는 3.3%로 창당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예, 많이 이탈을 했습니다. 잠재정당 지지도 바로 넘어가면은 통합개혁신당이 1.6%포인트 하락해서 11%, 그리고 민주평화당이 아까 7%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표로는 조금 하락을 해서 2.9%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양당 모두 창당을 한 다음에 창당한 이름으로 여론조사를 해봐야 이제 제대로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예, 통합개혁신당을 지난주에 모든 지역에서 10%대를 넘었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제 대구 경북이라든지 그 부산 경남 울산 그리고 호남에서 상당히 많이 빠져서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네, 20대도 16.4%에서 17.8%로 많이 떨어졌고요. 부정적인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직 전당대를 아예 안 한다는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야기니까. 근데 이제 언론들이 전당대를 안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전달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 정당사에 없는 일이거든요. 저로서는 그렇죠. 오랫동안 당원 분야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네, 조사 개요를 불러드리면은, 이번 주중조사는 TBS 의뢰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4월 동안 전국 19세 이상 1,501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무선 전화면접 자동응답 혼용 방식을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실수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5.1%였습니다. 자, 재밌는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그것마저 알려주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석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정부도 당연히 초청을 했으니까 그랬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은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개폐식에 참석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찬성이 다소 높습니다. 48.2%가 나왔고요. 반대는 44%가 나왔습니다. 야, 박빙이네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MB정부 때 유치를 했습니다. 그 발표가 2011년 7월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지 않느냐. 여러 의혹이 휩싸였지만. 그래서 호남도 찬성이 높고, 그리고 심지어 가장 그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는 30대에도 다소 찬성이 높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두 가지 요인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외에 근데 그 찬성 반대는 그렇게 단순하게 진보 보수 프레임이나 혹은 뭐 정당 프레임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면은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에 선물을 줘야 되지 않니? 이런 심리가 이 안에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심리보다는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그게 이제 이 전문가들의 분석이고요. 이거 고민되거든요, 순간적으로. 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유치한 거니까 그건 보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인간적인 마음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요렇게 한 다음에 감옥에 보내버려야지. 이런 쌤통이다. 이런 마음도 그 안에 복잡해요, 이게. 그래도 평창이 국가적인 대사인데 그래도 평창은 잘 치러되지 않겠느냐. 참석하고. 또 이제 정반대 쪽 보수층에서 일부는 이렇게 해서 이제 화합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런 수사도 하지 말고 이런 마음으로 찬성을 누르실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굉장히 복잡한. 이거 분석 한번 해봐 주세요. 수치는 그렇습니다.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은 시간이 없는데 제 말은 요걸 한번 분석해 달라.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찬성 48.2%, 반대 44.0%였습니다. 잘 모름 갈등하다가 잘 모름 7.8%. 단순한 문제인데 잘 모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리얼미터의 권수정 조사 분석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폭발이었는데 외국인 나와서 동시 통역하는 줄 알았어요. 두 채널이 동시에 나와서. 두 목소리가 다 들립니다. 집중력이 강화되네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라디오 고장났다고 목소리가 섞여 나온다고 그러는데. 자,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좀 정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대놓고 블랙하우스 홍보하는 거 아니냐? 박학수 감독으로. 맞고요. 맞긴 맞는데 그거 하고는 별개로 오늘 저녁 11시에 있습니다. 블랙하우스 3회. 그거 하고는 별개로 베트남과의 관계가 다른 국면으로 들어설 수 있는 굉장히 절호의 찬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의 한국에 계신 베트남 사람들 얘기도 듣고 또 베트남에 있는 사람들 얘기도 듣고 이런 시간을 저는 뉴스공장을 통해서 가져볼까 합니다. 국제관계에 관심이 개인적으로도 많고 베트남과 관계는 굉장히 특수한 면이 많거든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전쟁한 것이 베트남 말고 없어요. 생각해 보시면 그때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관심이 많아서 말씀드린 바가 있고 블랙하우스도 홍보하고. 자, YTN 응원한다는 문자도 많이 왔습니다. 예. YTN 다른 메이저 KBS, MBC는 다 이제 해결 국면인데 이제 와서 뭐 정권도 교체됐는데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내부는 아주 절박한가 봅니다. 저희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지원 대표, 예. 공중부양 박지원으로 불러야 된다. 네. 요즘 공중부양된 상태입니다. 박지원 대표가. 본인이 계획했던 대로 착착되고 있어가지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려주마. 예. 틈새에서 빠르게 주중에 여론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대부분 뭐 주말 주초에 하는데 저희만 주중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조사하고 항상 다릅니다. 자, 오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짚고 갈까요? 네. 어떻게 됐습니까, 여론? 예, 대통령 반등했습니다. 지난 3주간에 내렸는데요. 62.6%로 반등을 했고요. 1.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부정평가로는 1%포인트 하락해서 33.6%를 기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수치는, 네. 일단 상승, 내림세를 멈추고. 30대도 70.6%이고 40대도 74.3%로 40대 이하 핵심 지지층이라고 일컬어지죠. 모두 70%대를 바로 회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 이슈, 단일팀 이슈 있을 때 출렁인 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특징이긴 한데 이게 탄력적으로 회복하는데. 네네. 70%대로 다 회복됐거든요. 왜냐하면 20대가 예. 좀 남북 관계 그리고 안보 문제에 있어서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상대적인 보수성이고 예. 그리고 사실 20대가 현 정부로부터 이탈한다 할지라도 야권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그들의 어떤 지향성이라든지 괴리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20대가 민감합니다. 이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금방을 회복을 한 거죠. 사실상 60%대로 지난주 떨어졌는데 50%대 가는 거는 거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70%대 회복했는데 거꾸로 기정사실화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네, 왜냐하면 지난주에 저도 기자분들의 무수히 많이 전화를 받았는데 거의 반 이상이 20대, 30대 얘기였어요. 이탈했냐. 네, 왜냐하면은 왜 이탈했느냐. 이 네. 프레임이 네. 굉장히 보수가 원하는 프레임이거든요. 이탈해라 하거든요. 이탈했다가 반등했다. 이 정도로 이제 받아들이고. 네, 일간으로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궁금하지 않고요. 네. 맨날 해봐야 예. 의미가 없더라고. 어쨌든 큰 틀에서는 네. 내림세가 멈추고 반등세가 되었다. 이 정도로 제가 알겠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제가 이제 오시면 꼭 물어보려고 했던 거는 최근에 이제 20, 30대가 이탈했다. 20, 30대가 등 돌렸다. 네. 총선 때 보자 또는 평창 유감 이런 네. 검색어가 등장하고 하면서 봐라 20대가 완전히 등 돌렸지 않느냐라고 하는 증거 혹은 징후로서 계속 거론되고 보도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20대 30대가 이탈했다고 하는 프레임은 비트코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단일팀을 거쳐가지고 네. 보수 매체들이 밀고 있는 프레임이에요. 밀고 있는 프레임이고 네. 굉장히 많이 유포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러면 여론조사 전문 기관에 계시니까 전문가로서 쭉 추이를 보실 거 아닙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말해서 20대 지금 평균 지지율 어떻게 됩니까? 최근에. 이번 주는 어떻습니까? 70.7%입니다. 네. 어디 이탈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 30대는요? 30대도 지금